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시장에 인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가 0.5%로 연속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도 각각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술주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4% 이상 급등하면서 10거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채금리 보시면은 소폭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4.5%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골드는 살짝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조정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시장에 안정감이 느껴지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여전히 26,000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악재들이 아직까지는 해소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긴 싸움이 될 텐데 시세 역시도 반응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시세 살펴보실 텐데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1,845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리플이 0.53달러로 시총 상위에 안전하게 자리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 코인은 20달러 선 내려앉아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카르다도 에이다도 0.32달러로 시총 하위로 살짝 내려온 모습입니다. SEC가 지정한 알트코인들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시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정말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까요? 얼마 후면 FOMC 회의를 통해서 또 한 번 금리 인상이 결정이 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투자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가 자주 참고하는 지표이죠. 패드워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80%가 넘어가는 수치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수치로 표기가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그 수치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72%를 나타내고 있고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역시나 늘어간 수치입니다. 이 이유들을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니까 전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었고 또 이번 주 초에 호주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여파들이 FOMC 회의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나타내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조금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비율로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노동시장이 조금은 잠잠해졌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치에 다가서지 않았다라는 의견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는 정말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주면은 이 금리에 관해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네, SEC 규제를 피해서 투자할 알트코인 과연 존재할까요? 일단은 관련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털 에셋에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코인의 19개를 시총 순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NB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카르다노, 에이다와 솔라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으셨던 코인들이 무려 19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알트코인들을 피해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코인들을 SEC는 증권으로 분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거래소별로 얼마나 상장되어 있는지를 주목을 해보면 될 텐데요. 일단은 해외 거래소, 비교적 큰 거래소들을 추려봤더니 역시나 이 4개의 거래소에 모두 다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SEC의 주장대로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르다노 에이다와 솔라나 그리고 맥틱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알고랜드, 샌드박스 역시도 4개 거래소에 모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 BNB 코인, 바이낸스의 대표적인 코인은 이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EC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BNB의 증권성 여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BNB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늘 살펴보고 있으니까 오늘의 이슈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2가지 이슈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다양한 정보들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인사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 현재 굉장히 큰 악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언론과 또 많은 전문가들, 많은 채널들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 보다 면밀히 다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미국의 바이낸스 죽이기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보다 면밀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낸스 죽이기라고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사실 미국 SEC의 이러한 횡보가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행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자, 미국 시장 자체를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암호화폐는 이제 전 세계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배제하고 다른 또 나라에 좀 집중해서 독단적인 체계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된다면 그 또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의 암호화폐의 인지도 그리고 지금의 규모를 키우는데 미국 투자자들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혹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명 인사들이 암호화폐에 관한 발언들을 할 때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이 이 투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곤 했었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배제가 되거나
무조건 완벽한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시장 축소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SEC의 사안을 우리가 보다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낸스 US를 고소했던 SEC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바이낸스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바이낸스 US를 SEC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무려 13개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에는 뭐 다양한 혐의들이 있지만 일단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중요한 건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에 관한 고소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고소장인데요. 이 고소장을 창펑자오에게 직접 발부를 했고 창펑자오는 이 고소장을 받고 나서 며칠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회신을 통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자 바이낸스의 CEO는 걱정하지 말라. 직접 내가 미국 법정에 쓰는 일은 아니고 그거에 관한 해명이나 회신 정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면 SEC가 왜 창펑자오를 고소를 하게 됐는지 그 혐의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이낸스는 사실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또 바이낸스의 지배구조, 또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는지도 베일에 가려진 회사입니다. SEC는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SEC가 직접 밝힌 바이낸스의 지배구조에서 여러분들은 이 창펑자오의 지분율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SEC는 바이낸스 US를 고소를 했지만 이 지배 구조표를 따라가게 되면 이 바이낸스 US에 관한 지분율을 100% 보유하고 있는 건 창펑자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독단적인 회사다라는 걸 주장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SEC가 조사한 바로는 창펑자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US에서 취득한 이득을 모두 다 가져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바이낸스 US뿐만 아니라 창펑자오까지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나서게 된 건데요. 이 SEC가 주장한 지배 구조가 100%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바이낸스 지배 구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SEC 측에서 직접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의문이 되었었던 바이낸스의 지배 구조에 관한 비밀이 풀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단 창펑자오는 바이낸스 US 자체를 좀 독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좀 거쳤다라는 게 이 표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좀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SEC 측에서는 바이낸스 자체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 CEO까지도 고소를 감행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그리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SEC를 매우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최근까지도 이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렇게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또 한 번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에 관해서는 정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함을 통감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비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니까 SEC에 관한 굉장히 의견들과 비슷하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제가 앞서서도 보여드렸었던 재무구조에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SEC가 창펑자오까지 고소한 건 미국 투자자들에 관한 보호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를 고소한 그 이유들,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는 명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발언들 모두 다 결과적으로 미국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이 상충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역시도 이러한 바이낸스에 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상원 의원입니다. 자, 법무부에 바이낸스의 거짓말에 대해서 조사하기를 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민주당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원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정부 측의 색깔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원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의견이다라고 보셔도 어느 정도 무방하겠죠. 바이낸스의 거짓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여졌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바이낸스의 공격이 좀 적극적으로 미국에서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상원 의원 역시도 이러한 지배 구조에 관해서 바이낸스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미국 투자자들을 기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썼는지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US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관련 정보 제공을 이전에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서 바이낸스에 관한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낸스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US를 미국 법무부에서 이제 제대로 조사를 들어가고 제대로 제재를 하게 된다면 SEC가 주장한 대로 결과적으로 이 바이낸스 US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이 바이낸스 CEO에 관한 제재도 들어오게 될 텐데, 이것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펑자오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 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예전에 바이낸스의 고문직을 원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는 현재의 소송에서는 빠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살펴봤더니 예전에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 CEO를 찾아와서 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고문위원을 하겠다라고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 지금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도 하고 바이낸스 내부의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바이낸스 측에서는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이번 소송에서는 빠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역시도 세계 최고의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로펌을 바이낸스에서는 현재 선임을 한 상태인데, 이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이 더글라스 애터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2020년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백스의 사무엘 리드 공동 창립자를 변호한 바 있는 이 변호사가 이 가상자산의 법률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글래스노드에서 온체인 분석을 해보니까 바이낸스 거래소로 굉장히 많은 또 코인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낸스 거래소가 지금 위험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역사상 8번째로 큰 유출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의 향후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프리미엄도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소 내에서만 특정되어져서 더 높은 가치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비트코인 프리미엄에 붙은 이유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에서 다른 코인들을 그래도 유동성이 좋고 그래도 SEC가 공격하지 않는 비트코인으로 하루빨리 바꾸려고 하는 투자자가 늘어갔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프리미엄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외신 기사들부터 국내 기사들 또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보니까 현재 이 바이낸스를 고소하는 미국의 절차들은 예전에 FTX 파산 때의 절차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CEO까지도 이제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정말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거래소가 쉽게 무너질 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그래도 많은 만큼 우리가 앞으로의 사안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SEC가 지정한 19개의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숨죽여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정말 미국 정부 측에서 그리고 SEC 측에서 발벗고 나서서 현재 바이낸스 죽이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바이낸스의 대응들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는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 심려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좀 이번 이슈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숨죽여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고래들. 네, 간밤에 제가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에서 관련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센티멘트도 그렇고 이번 주 글래스노드 리포트도 그렇고요. 지금 온체인 분석가들은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우리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약간의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증가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즉 하락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에 좀 입각을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을 매도를 했을지언정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시가총액 최고점을 찍었었던 이후로 지금 수치를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USDT의 이 고래와 상어들의 비율이 여러분 무려 4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대형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USDC에 관한 상어와 고래 비율이 3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고래들이 가지고 있다,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 어떤 다른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이 센티멘트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고래 움직임이 사실상 시장 가격을 예측했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고래들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점들 이후에
코인의 가격이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알트코인이나 혹은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진 이후에 또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의 시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고래 비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투자자들이 시장 자체를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고래들은 이 숨죽여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다른 리스크들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분들 그리고 고래와 상어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센티멘트 분석까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좀 다가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의 사안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